아, 젠장 짜증나. 김우진은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참지 못하며 눈을 떴다. 반대편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룸메이트는 정말 세상 편하게 누워 자고 있었다. 그것도 밤새도록 코를 골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건 인간의 코를 고는 소리가 아니었다. 머플러 터진 오토바이 소리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하지만 벌써 며칠이 지나도 룸메이트의 코 고는 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결국 참다 못한 김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여전히 귀청이 찢어질 듯한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김우진은 목이 타오르는 걸 느끼며 물컵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미 물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룸메이트를 향해 물컵을 집어던지고 싶은 욕구가 폭발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김우진은 방문을 쾅 닫으며 복도로 나왔다. 하지만 적막한 기숙사 복도까지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자 기가 막혀 코웃음을 쳤다. 김우진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 앞에 있는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을 받았다. 그리고 복도 계단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타는 목을 축이기 시작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지역 국립대학교인 N대학교에 복학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었다. 군대에 끌려갈 때와는 달리 청운의 꿈을 안고 복학했건만 그 자신감도 오래가지 못했다. 집안에서는 가까스로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고 다음 학기 등록금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자취할 돈도 물론 없었다. 마감 직전에 겨우 기숙사에 등록한 것을 행운으로 여겨야 했다. 가까스로 복학 준비를 마치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려고 한 것도 잠시뿐. 전혀 의외의 곳에서 복병이 발생했다. 바로 룸메이트의 엄청난 코 고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며 참으려 했다. 군대에서는 더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수면을 쟁취해왔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주, 2주가 지나자 더는 일상생활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캠퍼스의 낭만은 고사하고 매일 악몽 같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했다. 김우진은 물컵에 남은 마지막 물을 마시며 마음을 굳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싸우고 기숙사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다. 결국 김우진은 문을 쾅 닫으며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룸메이트는 더욱더 크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야, 정지원! 너 잠깐 일어나봐. 나랑 얘기 좀 하자. 김우진은 룸메이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흔들자 룸메이트는 가까스로 눈가를 비비며 일어났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하품을 하며 말했다. 벌써 아침이에요? 응? 아직 날이 안 밝았는데. 너 오늘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김우진은 룸메이트를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하여 한숨도 못 잤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약을 사서 먹자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둘 중 하나는 기숙사를 나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코를 골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 형이 골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코 고는 거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 보고도 안 믿을래? 김우진은 룸메이트에게 스마트폰을 내밀며 이틀 전에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의 스피커는 차마 룸메이트의 코 고는 소리를 표현하다 못해 찢어지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룸메이트는 안색이 굳으며 입을 다물었다. 김우진은 그 모습을 보자 내심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룸메이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전혀 딴판이었다. 형도 혹시 그거 봐요? 뭐? 룸메이트는 머뭇거리다가 힐끗 현관 쪽을 보았다. 김우진 역시 현관 쪽을 보았지만 현관이 창문에서 비상구의 초록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질 뿐 아무것도 없었다. 김우진이 다시 다그치자 룸메이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저 있잖아요. 이 방에 와서 잘 때부터 매일 밤 가위에 눌려요. 그럴 때마다 코를 고는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엔 전혀 안 그랬다고요. 가위에 눌린다고? 저 창문에서 누가 밤새도록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지만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형은 매일 밤새도록 그래 본 적 있어요? 룸메이트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왠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어이없는 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현관이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김우진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할 말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할래? 난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방독면을 쓰고 자든 어떻게 하든 코를 골지 말든가 아니면 우리 둘 중 하나는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할래? 제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형은 그 끔찍한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요. 저도 매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형이 누운 침대는 화장실 때문에 가려서 저 망할 창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침대 바꿔서 자볼까? 만약 자서 가위인지 뭔지 안 보이면 어떻게 할래? 네가 두말없이 기숙사 나갈래? 그렇게 할까? 그때였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플래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바로 사감 선생이었다. 사감 선생은 새벽에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김우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 잘됐네요.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김우진은 사감 선생에게 하소연을 토해내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자 사감은 그런 방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룸메이트가 가위에 눌린다고 말하자 일순간 사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김우진은 질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사감 선생님, 혹시 빈 방이라도 남아있나요? 더는 진짜 못 참겠습니다. 4인실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옮기고 싶어요. 빈 방이... 순간 사감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멈췄다. 잠시 망설이던 사감은 방이 없다고 말한 뒤 빨리 자라며 다시 나가버렸다. 김우진은 기운이 빠져서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룸메이트는 계속해서 뭐라고 주절거렸지만 더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김우진은 침대에 들어누운 뒤 이불을 뒤집어 썼다. 모든 것을 다 잊고 이대로 잠들어 버리고 싶었다. 김우진은 두 눈이 시뻘개진 채 기숙사를 향해 걸었다. 지난밤 역시 한숨도 자지 못했다. 룸메이트는 침대에 눕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친 것처럼 코를 골았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싸우고 달래고를 반복하자 어느새 동력이 밝아오고 있었다. 물론 수업 시간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우진은 마음을 굳혔다. 두 번 다시 없는 캠퍼스 생활을 이딴 이유로 망칠 수 없었다. 이번 주 안으로 방을 바꾸던지 돈을 빌려서라도 나가던지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자 어느새 기숙사 앞에 다다르고 있었다. 기숙사 2층에 있는 방 안에 들어서자 룸메이트는 아직 없었다. 김우진은 대충 짐을 쌓아놓은 후 기숙사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운이 좋다면 방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지도 몰랐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6층짜리 건물 4동으로 이루어진 기숙사는 3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이었다. 다른 지방 국립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이 낡아 무너져가도 보수나 겨우겨우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설 좋은 주변 지방 사립대보단 인근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편이었다. 김우진은 겨우 안면을 익힌 같은 과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6층에까지 다다랐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6층 복도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다. 낡고 빛바랜 벽과 문들이 그런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학교에 이런 데도 있었나? 김우진은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조용하고 적막하여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렇게 6층의 맨 끝에 다다르자 김우진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맨 끝방인 618호의 방문이 절반쯤 열려 있었다. 하지만 슬쩍 보이는 방 안에는 사람의 온기나 손길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 설마. 김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618호에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낡은 문소리와 함께 저녁 노을이 흐려지고 있는 방 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은 여느 기숙사 방안과 마찬가지로 낡은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빛바랜 낡은 벽지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우진은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며 빈 방 안에 들어섰다. 석양에 의해 붉게 물든 방 안은 마치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곳 같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뿌옇게 쌓인 먼지가 피어올랐다. 혹시나 하여 전등을 켜보고 수도꼭지를 틀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왜 방이 없다고 한 거지? 알 수 없는 희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잘하면 그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우진은 그 길로 사감실에 내려갔다. 사감은 마침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사감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이동 618호에 방이 비었죠? 그 방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빈 방이 있다고? 사감은 안경을 고쳤으며 기숙사생 명부 파일을 넘겼다. 그러던 사감의 얼굴이 곧 굳어졌다. 사감은 안경을 벗은 뒤 눈을 비비며 말했다. 그 방은 안 쓰는 방이네. 여름이면 빗물도 새고 옥상에 펌프에서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다들 못 버티고 나왔지. 그래도 굳이 들어갈 건가? 그딴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당장 옮기게 해주세요. 그러자 사감은 깊게 고민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김우진은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하며 온갖 말들로 사감을 설득했다. 그러자 사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안경을 쓰며 말했다. 자네 나중에 딴소리 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물론이죠. 바꿔만 주십시오. 원래 입사 퇴사랑 호실 변경은 매달 10일에만 가능하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좋을 때 옮기게. 옮기면 나한테 얘기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옮기겠습니다. 김우진은 활짝 웃으며 사감에게 꾸벅 인사했다. 마음 같아서는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김우진은 날듯이 방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감은 그런 김우진의 뒷모습을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사감실 문을 닫았다. 짐을 전부 빼서 618호로 옮기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부지런히 짐을 빼는데 책상에 앉아있던 룸메이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짐을 빼는 순간이었지만 김우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로지 악몽 같은 밤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만을 누리고 싶었다. 아, 좋다. 김우진은 새로 이사온 618호의 침대에 이불을 펼친 뒤 활짝 드러 누웠다. 이 넓고 조용한 방을 혼자 쓰다니 꿈만 같았다. 자취방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 악몽 같은 코골이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짐 정리를 마저 끝내자 금세 저녁 점호 시간이 왔다. 김우진은 짐 정리를 하다가 복도에 섰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6층 학생들의 눈빛이 좀 이상했다. 김우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인사했지만 다들 눈길을 피했다. 아직 서먹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찰나 사감 선생이 올라왔다. 인원 점검을 하기 전에 방을 옮겼다고 이야기하자 사감도 별말이 없었다. 마침내 혼자만의 시간이 되자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기숙사에서 방을 혼자 쓴다는 것은 행운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우진은 창문을 열고 탁한 공기를 환기시켰다. 이곳은 특이하게 빨래 건조대가 창문 위에 매달려 있었다. 너무 오래돼서 아래층은 전부 없앴는데 이 방은 관리가 안 되어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창틀이 녹슬어 뻑뻑했지만 그런 건 사소한 문제축에도 끼지 못했다. 김우진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욕실에 들어가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방해될 사람도 없고 그놈의 코 고는 소리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니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숨겨왔던 나의 어? 김우진은 머리를 감다가 문득 움직임을 멈췄다. 방금 콧노래와 함께 무슨 울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자신의 콧노래가 벽에 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 여자의 울음소리였다. 물론 기숙사엔 여자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다. 김우진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다시금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머리를 감는데 왠지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긴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김우진은 손으로 샴푸를 훔친 후 눈을 떴다. 하지만 바닥에는 샤워기 물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 탓인가? 다시 머리를 감으며 샤워기 물로 머리를 헹궜다. 그렇게 머리를 다 감은 후 물기를 짜내며 눈을 떴다. 그러자 자신의 다리 사이로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길게 내려와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으아! 김우진은 깜짝 놀라 그대로 벌떡 일어서려다 미끄러지며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다리 사이로 보이던 누군가의 머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만이 배수구로 흘러들어갈 뿐이었다. 김우진은 거친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불이 나게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도망치듯 욕실에서 나왔다. 가쁜 숨을 고르며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텅 빈 방 안에는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분명 무언가를 보긴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을 켜놓고 잘 수밖에 없었다. 형,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별일 없는데.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차였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김우진은 짜증을 확 내며 후배인 명식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학생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다. 함께 저녁을 먹던 동기와 후배들도 대화를 멈췄다. 김우진은 짧게 한숨을 쉰 뒤 묵묵히 밥을 입안에 쑤셔 넣었다. 사실은 지난 며칠간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지만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밤을 새우며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강의 시간에 퍼질러 자거나 과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코를 곤다고 망신만 당하기 일쑤였다. 실은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어.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갑자기 그러네. 분위기가 다운되자 김우진이 마지못해 말했다. 그러자 명식이가 다시 물어보았다. 아, 전에 지원이가 코를 엄청 심하게 곤다고 했었죠? 그래서 방을 바꿨거든? 그런데도 잠을 통 못 자겠네. 아, 그래요? 근데 방을 바꿀 수도 있나? 누구랑 바꿨어요? 바꾼 건 아니고 맨 위층에 빈 방이 있길래 거기로 갔어. 이동 618호. 그러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김우진은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둘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함께 저녁을 먹던 동기와 후배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퇴식구로 가기 시작했다. 김우진은 당황하여 허겁지겁 밥을 마저 먹은 후 그 뒤를 따랐다. 그러자 명식이도 김우진 뒤에 섰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명식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남게 되었다. 김우진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뭔가 알 수 없이 최악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김우진은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 통금 시간이 되기 직전에 돌아왔다. 기숙사 이동 앞에 서서 불 꺼진 자신의 방을 올려다보니 알 수 없는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노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녁 점호 예비 방송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김우진은 저녁 점호를 한 뒤 다시 토익 책을 폈다. 어차피 못 잘 거면 공부나 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텅 빈 방 안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혼자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순간 침대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아, 깜짝이야. 김우진은 화들짝 놀라며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현관 위에 뚫려있는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에선 이미 어두워진 복도의 녹색 비상구 불빛만이 비칠 뿐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도 없었다.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더럭 공포가 밀려왔다. 누구야? 김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현관 너머에선 아무 말도 없었다. 2번이나 들었으니 노크 소리를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가 벌컥 들어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마른 침을 삼킨 후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열기 시작했다. 누구냐니깐? 아, 우진이 형, 잘 지냈어요? 2층 옆방에 살았었던 명식이었다. 김우진은 긴장이 풀리자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오라며 문을 열었지만 명식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머뭇거리더니 김우진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형,
괜찮으면 오늘은 우리 방에 와서 잘래요? 룸메이트도 괜찮다고 했고 저녁 점호도 끝났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왜? 요새 잠을 많이 못 자신 것 같아서요. 우리 방은 코 고는 사람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에이, 이유가 있긴요. 그저 형이 잠을 잘 못 자니까. 명식이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이야기하지 않았다. 618호에 뭔가가 있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 점이 더욱 성질을 돋구게 하는 것 같았다. 결국 명식이를 다시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것들이 전부 다 날 우습게 봐? 귀신이든 뭐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김우진은 마음을 굳게 먹으며 다시 토익책을 보기 시작했다. 이번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헤드폰을 썼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드디어 서서히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김우진은 책상 위를 정리한 뒤 가방을 점검하고 불을 껐다. 이게 다 기가 허해져서 그런 거라고. 김우진은 마음을 굳게 먹으며 침대에 누웠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무덤 옆에서 경계 근무를 섰던 몸이었다. 비록 후임을 세워놓고 자느라 바쁘긴 했지만 지난 몇 달간의 해이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더욱 이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너무 졸려서 머리가 부서질 것만 같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게다가 계속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텅 빈 방 안에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그 무언가와 정면으로 마주 볼 것 같아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결국 김우진은 몸을 뒤척이며 개슴츠레 눈을 떴다. 그러자 창문 앞에 걸려있는 빨래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다. 창문도 닫혀있는데 빨래 하나가 흐느적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김우진은 그게 뭔지 유심히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며 숨을 들이마셨다. 빨래들 사이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입을 벌린 채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서서히 흐느적거리며 몸이 뒤로 돌아가고 있었다. 김우진은 그 모습을 보자 그대로 얼어붙으며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몸은 가위에 눌린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가 서서히 시선을 돌리더니 김우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김우진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런데 목이 돌아간 여자가 두 팔을 들더니 서서히 허우적거리며 빨래들 사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책상 위를 걷다가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내려왔다. 목이 뒤로 꺾여서 정면에서 봤을 땐 마치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서히 뒤돌아서자 뒤집혀버린 창백한 얼굴이 드러나며 그 여자와 눈빛이 맞았다.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선 신음만이 나올 뿐이었다.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마치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김우진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김우진은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런데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뒷걸음질하며 걸어오더니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이 밑으로 꺼져가던 여자는 결국 김우진의 침대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김우진의 눈앞에 머리가 뒤집힌 여자의 얼굴이 솟구쳐 올랐다. 시커먼 두 눈과 쩍 벌린 입은 마치 깊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런데 터질 듯이 비명을 지르자 마침내 가위가 풀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는 뒤집힌 팔을 내밀며 김우진을 잡아채려 했다. 가지마. 그때였다. 마침내 몸이 풀린 김우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김우진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침대에서 벗어났다. 불을 켜려고 했지만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순간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두운 방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김우진은 식은땀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화장실에 열린 문에서 비틀거리며 뒤집힌 하얀 얼굴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검은 어둠 속에 둥둥 떠있는 창백한 얼굴은 그야말로 기괴해 보였다. 검은 구멍처럼 뚫려있는 여자의 입에서 뒤틀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우진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현관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김우진은 현관이 창틀을 잡고 현관 손잡이를 도움닫기 삼아 창문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평소엔 섬뜩해 보였던 현관의 창문이 이럴 때 도움이 될지 몰랐다. 저리 가란 말이야. 김우진은 현관의 창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런데 목이 뒤로 돌아간 여자가 뒤집힌 팔을 들며 김우진의 발목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엄청난 힘이었다. 김우진은 필사적으로 현관의 창문을 통해 복도로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뒤로 쭉쭉 잡아당겨지고 있었다. 안 돼! 이보 학생, 정신 차리라고! 순간 눈앞에서 불똥이 튀었다. 김우진은 고개를 흔들며 눈을 떴다. 그러자 눈앞의 어둠 속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감의 얼굴이 나타났다. 김우진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도시의 가로등 불빛이 어른거리는 밤거리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은 어느새 기숙사 옥상에 누워 있었다. 뭐야? 김우진은 어안이 벙벙하여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까지만 해도 목이 돌아간 여자에게 쫓기며 방에서 탈출하려 했는데 어느새 기숙사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사감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김우진에게 말했다. 자네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어떻게 옥상문까지 열고 뛰어내리려 한 거냐고. 무슨 소린가요? 전 조금 전까지 방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사감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말했다. 시간이 되어 순찰을 도는데 618호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혹시나 하여 옥상에 올라왔더니 이미 옥상문도 열려있었고 김우진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우진은 펄쩍 뛰며 말했다. 저야말로 방금까지 목 돌아간 여자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니깐요. 그럼 자네 옥상문은 어떻게 연 건가? 그야 저도 모르죠. 사감은 목이 돌아간 여자의 말이 나오자 얼굴이 굳으며 입을 다물었다. 어느새 소란을 듣고 올라온 서너 명의 기숙사생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맨 앞에 선 명식이가 입술을 깨물며 김우진을 바라보았다. 자네에겐 아무 말도 안 해서 미안하네. 사감실로 내려가자 사감은 김우진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도저히 다시 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자 사감 역시 할 말이 있다며 사감실로 온 것이었다. 김우진이 차를 마시며 의자에 앉자 사감 역시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원래 618호는 2년 전 이영석이라는 학생이 쓰던 방이었다. 그 학생은 한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다. 둘은 학교에서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다. 하지만 영원히 사귈 것 같았던 두 사람에게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영석이 갑자기 군대에 간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었다. 산업체에 가는 줄 알고 있었던 여학생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원래 산업체에 갈 수 있었는데 남자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지. 그래서 그 여학생은 입대하기 전에 기숙사에서 마지막으로 밤을 보내고 싶다고 했네. 그 전사감은 주말만 되면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몰래 들어온 거지. 이영석이라는 학생은 기숙사에 몰래 들어온 여자친구와 함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이영석이 잠든 사이 그녀는 빨래 건조대에 목을 메어 란 것이었다. 그녀의 씨는 밤새도록 이영석의 잠든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영석은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서야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영석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신을 내리는 도중에 신의 목이 부러져 버렸다고 했다. 그 이후에 그 방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네. 몇 명이 들어가긴 했어도 오래 못 버티고 금방 나와버렸고. 하지만 이제 결심했네. 618호는 폐쇄해버려야지. 그럼 그 남학생은 어떻게 됐죠? 그냥 군대에 갔나요? 글쎄, 내가 오기 전 이야기라 그것까진 잘 모르겠군. 김우진은 사관과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누었다. 방을 다시 바꾸어야 했는데 빈 방은 없었다. 결국 자취방을 구할 때까지 다시 예전 룸메이트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 김우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다음 날을 위해 사관과 함께 사감실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김우진은 618호에서 다시 짐을 뺐다. 김우진이 짐을 전부 빼자 사감은 618호의 문을 굳게 잠근 후 경첩을 새로 못질하고 자물쇠를 따로 달았다.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룸메이트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편이 더 편했다. 어차피 자취방을 구할 때까지만 있을 것이니까 며칠만 그 지옥 같은 코 고는 소리를 참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 침대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화장실 쪽에 있던 자신의 침대를 룸메이트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어차피 며칠 후에 방을 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우진은 짐들을 구석에 쌓아놓고 최소한의 짐만을 펴놓았다. 그리고 두통약을 입안에 털어놓은 후 침대에 무거운 몸을 던졌다. 집에 연락했더니 다행히 고시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문득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침대에 빨려드는 것처럼 잠속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다. 그러자 어두운 기숙사의 방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현관 쪽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김우진은 그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현관의 창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뒤집힌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김우진은 기겁하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가위에 눌렸는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목이 뒤로 꺾여 얼굴이 뒤집힌 그 여자는 현관의 창문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도 시선을 피할 수도 없었다. 문득 밤새도록 저 여자의 얼굴을 봐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김우진에게서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형, 어디 가요? 예비군 훈련 가요? 그래, 오늘 하루는 수업 땡땡이 친다. 우와, 좋겠다. 좋기는. 좋으면 너도 군대에 가든가. 김우진은 명식이의 기숙사 방에서 예비군복을 입으며 말했다. 깜빡하고 직장 예비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할 수 없이 집 근처에 가서 향방잡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훈련 날짜가 금요일이라 주말을 껴서 쉴 수 있다는 점은 좋았다. 그래서 목요일 수업이 끝나자마자 동기에게 예비군복을 빌려와 입은 것이었다. 지난 며칠간은 명식이의 방에서 잠을 잤다. 다행히 명식이의 룸메이트도 이해해 주었다.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기숙사를 나갈 수 있었다. 언젠가 명식이에게 한턱 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우진은 전투학군을 다 묶은 후 말했다. 근데 넌 어쩌다 군대에 안 갔냐? 졸업 빨리 하니 좋긴 하겠다만 전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형 군복 입은 모습을 보니 문득 생각나네요. 뭐가? 사실 전 영석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러자 김우진은 깜짝 놀라며 명식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명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자친구의 이후 이영석은 도망치듯 군대에 갔다고 했다. 하지만 100일 휴가 때 다시 돌아온 이영석은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 김우진은 자신 역시 옥상에서 뛰어내릴 뻔한 사실을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서 형이 618호로 방을 바꾸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죽은 영석이가 자꾸 생각나서. 아,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어쨌든 고마워. 김우진은 예비군복을 다 입은 후 명식이와 함께 기숙사 계단을 내려왔다. 기숙사 밖으로 나오자 한껏 개운해진 기분으로 기숙사 건물을 돌아보았다. 결국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 두 사람이었지만 다음 생에서는 행복해지기를 빌어주었다. 그럼 갈게. 다음 주에 보자. 네, 다음 주에 봐요. 김우진은 손을 흔든 후 뒤돌아 걷기 시작했다. 명식이 역시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다. 그러나 명식은 순간 얼굴이 굳으며 손을 멈췄다. 군복을 입은 김우진의 등 뒤에 목이 뒤집힌 여자가 매달린 채 명식을 바라보고 있었다.